네, 이번 시간은요. 허변의 명불 허변 시간입니다. 안 틀리고 잘했죠? 네. 허정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카메라 한번 보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따라 유독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아, 늘 이런 말 해요. 그냥 네, 넘기시면 똑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야, 인사 좀 해달라고. 상투적인 말씀. 예. 얼굴이 좀 타셨어요? 그런가요? 네. 야, 진짜 인터뷰하기 힘든 사람이네. 그래요? 아니 근데 얼굴 탔냐고 하면 어렵지. 무슨 지금 코로나 때 여행 갈 수 있는 그러니까요. 시기야. 아니, 뭐 골프를 뭐 아니, 하셨다거나. 맞습니다. 네. 야외 활동 안 하시고요. 네, 거의 별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얼굴이 출장은 좀 갔는데 그러니까. 지방 재판. 근데 지방 재판 다 차로 가니까 뭐 햇빛 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요즘에 차로 왔다 가세요? 예, 자외선이 차로 왔다 갔다 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뭐 엄청 먼 데는 KTX SR 타고요. 보통 청주지법 뭐 이런 데는 그냥 예, 차로 갔다 청주 오시고. 같은 데 차로 가죠. 예. 지난주 충주 갔다 왔어요. 대구 충주로? 이런 거다 KTX로 가거든. 네네.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네네. 아는 척. 예, 오늘 뭐 인터뷰가 초반부터 안 풀리네요. 예. 죄송합니다. 쭉쭉쭉쭉 하다 물어도 잘 계시죠? 그래도 쭉쭉쭉쭉 나와줘야 되는데. 주제를 갈수 예. 있는데 왜? 그런가요? 이래버리면 힘듭니다. 예, 오늘 주제 뭡니까? 예, 오늘 주제는 저도 변호사이긴 합니다만 이 변호사 잘 고르는 방법. 어. 이런 변호사는 피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프로구단 스포츠 마스크 출시 이벤트를 패션쇼에서 시작합니다. 샵 패션쇼에서 프로야구단 LG 트윈스와 프로축구단 FC 서울이 함께한 프로구단 스포츠 마스크를 본격 출시했는데요. 프로구단 스포츠 마스크는 기존 SB 마스크의 특수 소재와 새로 개발한 인타이트 소재 두 가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 특수 소재는 얇은 직조 필터에 나노 기술이 적용된 기능성 소재로 파라핀 오일 투과 실험에서 90% 이상의 투과율을 검증받았고 또 인타이트는 사람의 뼈와 치아에 존재하는 물질인데요. 화장품과 수질 정화에 사용되는 친환경 세라믹 소재로 항균 및 항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제품입니다. 특히 공기 중에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흡착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이 프로구단 스포츠 마스크 구매처는 마스크 전문 페이지 www.fashop.co.kr www.fashowshop.co.kr 그리고 기존 샵 패션쇼 www.샵fashow.co.kr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이번 프로구단 스포츠 마스크 출시를 기념해서 5만 원 이상 제품 구입 시 미디어 패션쇼가 별도 제작한 프로구단 스포츠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제공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변호사를 선택해야 된다. 네네.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고 네. 변호사 고를 때 처음 또 뭐 소송이나 뭐 이런 거 좀 송사에 휘말렸을 때 네. 어떻게 좀 변호사를 고르는지 네. 그런 방법도 선택한다고 하죠. 선택. 사람한테 고른다고 하기에는 좀 변호사를 선택하는 그렇네요. 방법. 네. 변호사의 세상에. 변호사를 똑같습니다. 변호사. 내가 너 골랐어. 이거 봐봐. 너무 좋은데? 막 갑자기 막 설레는데? 이런 마음대로 하십시오. 변호사님을 잘 모시는 방법. 예, 선택. 알겠습니다. 지가 질을 높이네요.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 뭐 처음은 뭡니까? 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 변호사는 변호사가 잘한다. 그치. 잘한다. 요거 공감 많이 하더라고 우리 어. 박하나가. 사실은 이제 일반인 분들께서는 이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지 모르죠. 첫 번째 네. 어떤 스타일을 선임해야 될지 네. 그리고 그 변호사가 내가 지금 맡기고자 하는 일을 잘 하시는지 이 부분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예. 근데 이거는 너무 어려워요. 네. 이건 솔직히 변호사 지인이 있으면 이게 있으면 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해서 그쵸. 말씀드리는 거죠. 있으면 뭔가 내 사건 맡기기 좀 민망하고 할 때 맞습니다, 예. 그 맞습니다. 변호사에게 물어서 다른 변호사를 소개받는 요거는 좋은 방법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요거 말씀하시는 네, 그럼 그게 좋은 방법. 저희가 만약에 제가 뭐 송사에 휘말렸어요. 형 주변에 뭐 이런 부동산 관련 뭐 잘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도 신뢰가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물어보면 뭔데? 그것도 그런 게 왜냐하면 내가 하잖아. 부동산 전문이라고 하면 그것보다도 너무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단순 임대차 관계 그런 문제도 저한테 처음에 물어볼 때 형 부동산 전문 변호사 아세요? 그때 뭔데? 그럼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냥 계약 분쟁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또 부동산 전문을 찾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또 지금 이제 변호사님들 중에 부동산 전문은 엄청 많으신데
사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 또 찾으시려면 전문을 이제 지향해서 찾으면 되게 수입료가 높게 올라가거든요. 전문이 더 비쌉니까? 네, 약간 그러니까 단순히 전문만 표방하는 게 아니라 예. 자타가 공유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되게 좀 수입료가 높아가기 때문에 굳이 그냥 일반 계약 분쟁인데 이걸 꼭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냐. 질문과 관련해서 네. 뭐 지인 변호사가 있으면 물어봐도 되겠는데 대부분 모른다고 하면 그치. 요새는 로톡이라는 예. 거 있잖아요. 어플이 네, 있잖아요. 네. 뭐 로톡을 이용하는 것은 어떤 그쵸, 이거 상당히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되게 좀 이제 그러니까. 좀 약간 찬반이 좀 있는 그렇죠. 쟁점입니다. 지금 예. 변협에서는 로톡이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다라는 또 그런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예. 있고 형님은 등록이 아직 안 되셨고 저는 따로 등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 또 친구들은 또 로톡 등록해서 또 열심히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광고를 보면 뭐제 생각인데 저희 예. 생각인데 광고를 보면 뭐 이렇게 광고가 되게 좀 자극적으로 돼 있잖아요. 전화하면 형량 나온다. 맞아요. 5분이면 몇 년 그럼 몇 년 형량 받는지 안다. 뭐 이런 건데 가정광고. 사실 조금 좀 심한 것 같긴 한. 저는 그게 정확하게 유인 행위로 보이는 게 그 뭐 바쁜 변호사님들이 그걸 다 일일이 답변하고 있겠어요. 그 밑에 직원이 하는 거 아닙니까? 꼭 그거보다는 아니, 대부분 변호사들만 상담을 하는데 전문에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아니 진짜 궁금해요. 네. 그럴 것 같아서. 예.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아, 로톡은 대부분 변호사님들이 많이 예. 하시기 때문에. 아, 네. 그래요? 로톡이랑 또 다른 뭐 플랫폼도 있긴 한데 네. 아무튼 뭐 조금 플랫폼은 지금 그 제도가 과연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걸 떠나서 찾을 때 아무도 지인이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럼 광고로 접근해야 됩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지인이 아무도 없다. 로톡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러면 법원 여러분을 근처 만나봐야 가야지. 뭐. 되겠죠. 네, 여러분을 만나봐야죠.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법원 근처 가서 그냥 무조건 들어가.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인터넷이나 해서 일단 한 분한테 무조건 꽂히지 마시고 한 두세 분 만나서 상담. 그 중에 자기 스타일을 이제 골라야 되겠죠. 상담 근데 그것밖에 없죠. 변호사님들 상담은 유료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 시간에 10만 원? 그건 또 변호사님들 경력에 따라 다릅니다. 로펌에 따라 다르고요. 대략 예. 10만 원 잡으시죠. 허 변호사님은 얼마? 나 내가 너무 네, 갑자기 네. 들어왔어. 네, 지인 갑자기 상대에 따라 다른 걸로. 네, 예, 맞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 자막으로 제가 가면 표기를 안 해드릴 하고요. 테니까. 예. 근데 저희 지금 첫 번째 얘기했는데 시간을 이렇게 지금 잡아먹으면 어떡합니까? 재밌잖아. 자, 두 번째는요. 내가 유리한 것뿐만 아니라 불리한 것까지 캐내는 변호사. 예, 허변. 예, 아니 그건 아닌데 어. 그게 뭐냐면요. 이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유리한 것 중심으로 얘기하는 버릇, 그 본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변호사 상담을 오면 대부분 이제 이렇게 붙다 보면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저희들은 좀 들어보면 이제 알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을 텐데 뭔가 이상한데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근데 이제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이기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저희가 이깁니까? 그러면 예, 이깁니다. 이거 무조건 이깁니다. 우리 변호사님 정말 실력 있으신 분이구나라고 선행하시는 분도 있는데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얘기 들어보고 뭔가 불리한 게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는 이제 좀 이제 어느 정도 방어해야지. 경험 있으면 그걸 좀 이제 캐내거든요. 이제 그렇게 그것까지 캐내는 변호사가 정말 좋은 변호사라고 좋은 생각합니다. 변호사다. 왜냐하면은 소송은 뭔가 상담 같은 거 받을 때 상담이나 이런 그 검토 과정에서 끝까지 가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이런 반박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또 재반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죠. 증거는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이런 거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걸 캐내는 변호사 가끔씩 어떤 분들은 근데 변호사님 왜 저한테 이렇게 자꾸 저한테 불리한 공격적이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희 편 맞으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네, 그럼 제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 알고 가셔야죠. 내가 상대방 변호사인 것처럼 해봐야 우리의 방어 전략을 짤 수 있다. 어. 그런 분들이 괜찮은. 그렇게 얘기하면 다들 대부분 수긍하시죠? 네, 수긍합니다. 에이 기분 나빠. 딴 데 가야지. 뭐 이런 분은 진짜 없으시죠? 찔리는 게 많은 거야. 네, 그렇죠. 네. 뭐 성사가 좀 많았나 본데. 인생 경험이 많아서. 아니 그래. 통찰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실제 상황 자주 보나 봐. 어? 실제 상황. 아니야. 평소가 많았으면 이런 얼굴일 예. 수 없지. 알겠습니다. 이런 얼굴. 차라리 예. 이거 그럼. 세 번째는요. 상담을 비법률가에게 맡기는 것은 피해야 한다. 네,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로톡이 아니더라도 일단 인터넷으로 많이 접근하다 보면 이제 변호사님이 아니신 이제 사무장님 네. 분들이 그렇죠. 이제 상담해 주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전화로 이제 상담해 주시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긴 해요. 네. 저 사무실에 따라서. 근데 이제 최종 수입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상담은 변호사가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무장님은 사실은 법률 전문가는 아니시지 않습니까? 경험이 네. 많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나중에 소송 결과에 책임지는 것은 변호사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죠. 최악의 상황에 사무장님은 이긴다고 했는데 변호사는 보니까 이게 질 것 같고 그냥 계속 그냥 진행을 해버렸죠. 그럼 나중에 패소를 했을 경우에 이제 좀 시끄러워지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드린 질문인데 보통 이제 뭐 중소형 법무법인들은 네. 전화하면 바로 변호사가 받나요? 사무장이 받나요?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변호사가 바로 받을 때도 있고. 거의 아니 바로 받지는 않고요. 네. 처음에 전화하면 직원이 받죠. 비서. 비서가 비서나 받고 비서가 작은데도 그렇죠. 네. 너무 모른다.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네. 보통 작은 데는 뭐 한 단계 거쳐서 이렇게 변호사와 연결이 될 텐데 네. 지금 뭐 대한민국 최고라고 하고 있는 네. 김앤장이나 네. 세종이나 이런 데는 내가 뭐 좀 맡기고 싶어도 연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돈이 있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돈이 있더라도 그냥 전화해서 내가 수임을 맡기고 싶으면 맡길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제가 세종에 근무했기 때문에 예. 그 경험을 살려서 다 형수님 또 그쪽 제 와이프는 이제 김현정이고 김현정. 잘 나간 집이야. 얘기해드리면 예.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러니까 거기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기가 그 맞는 사건 분야별로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 맞아요. 분야 변호사님한테 이메일을 보내세요 먼저. 그러면 변호사님이 그 이메일을 보고 그럼 몇 월 며칠 날 본인의 상담 시간을 할 수 있는 만남의 시간을 정하죠. 그리고 그날 가서 그 시간에 가서 만나서 전화하는 게 아니고 전화하기보다는 전화하면 또 누구세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돌려 돌리는 한단 것도 말이지. 번거롭고 또 그 변호사님이 또 자리에 안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가장 좋은 건 이메일을 먼저 보내고 그러면 이제 사건 내용을 그것도 사건 내용을 대충은 보내서 변호사님이 읽어보고 이 사건은 자기가 담당하는 게 좋은지 또는 자기가 담당해도 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은 변호사님들 몇 분을 같이 해서 들어가는 게 좋은지 그런 걸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메일을 먼저 보내시고 나중에 오프라인 미팅을 정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사건을 봤을 때 이거 내가 맡아도 되겠는데 싶지만 이게 돈이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하겠죠. 그러면 이메일로 그럼 답변을 보낼 때 그런 뉘앙스가 있죠. 돈이 작아 못 하겠습니다. 뭐 약간의 이 사건은 뭐 조금 저희가 저희 사무소가 담당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4번 아까 저희가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땡땡 전문이라고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는 변호사. 사실 이거 뭐 제가 이 광고하시는 분들 전부 폄하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근데 너무나 심하게 광고에만 몰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또 일각에서 변호사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 그렇게 잘 나가면 그렇게 광고할 필요가 있겠냐. 뭐 그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광고만 많이 하시는 분은 그 광고에만 현혹되지 말라는 취지. 그 다음은 이제 결과를 장담하는 변호사. 아까 말씀하신. 아까 말씀드렸던 것 비슷한 맥락인데, 네. 그렇죠. 이건 이긴다. 무조건 이긴다. 진짜 이기냐?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이냐라고 그러면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 사실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무슨 차용증이 있다. 예. 대여금 청구하면 이기겠냐? 근데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도 질 수 있거든요. 차용증이 위조될 수도 있잖아요. 뭐 가짜라고 했나?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들은 변호사들, 저는 이제 지금까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장담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거의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특별히 업무하지 않는 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지 이건 100% 이긴다. 예. 이거는 항소하면 무조건 이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장담하시는 분들은 왜 장담하냐면 그게 먹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어떤 상담 수법이 상담 방식이 먹히는 의뢰인분들이 조금 의뢰인분들이 이제 약간 혹하게. 의뢰인분들이 변호사의 말에 일희일비하시는 그런 분들 좀 그런 분들은 근데 또 이 마음이 약해져서 찾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네. 이거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바쁜 변호사는 피해야 한다. 네네. 네. 이런 분들은 뭐냐면 이제 뒤에 쓰진 않았구나. 사실 이것도 좀 오해 소지가 있으면 미리 말씀인데 방송에 많이 출연하신다고 방변들. 네, 방변들. 그러니까 방송하는 제 변호사들. 주위에도 방송에 많이 출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도 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제 말씀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 방송에 나와 있는 변호사님이 워낙 말씀을 잘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 너무 똑똑하다. 뭐 정치 얘기할 때 너무 똑똑하다. 토론도 잘한다. 맞아요. 그래서 저분한테 맡기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잠깐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정도 참석하면 괜찮은데 거의 방송 전문으로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 방송에 나가려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모든 잡지, 일간지, 인터넷 다 봐야 되거든요. 아. 그래야 이게 말이 쭉쭉쭉 나오거든요. 어. 근데 본인이 서면 쓰다가 막 일하다가 갑자기 그 정치 이슈 얘기하려면 얘기가 안 나오죠. 아는 게 없는데. 그렇게 공부하시는 예, 그런 좀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 참 너무 바쁘신 분들, 그다음에 특히 연락이 잘 안 되는 분들 맞아요. 있어요. 연락을 잠깐 안 받으면 안 받을 수 있거든요. 저도 안 받는데 음. 뭐 법정에 있거나 회의 중이면 예. 그런데 다시 연락이 안 오지. 이런 분들 보통 이제 방송하는 변호사들을 방송을 보고 의뢰를 하고 나서 이분들이 이제 그 법원에 나갈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변호사, 그럴 뭐 수 새끼 있지. 변호사 이렇게 먼저 대신 보내놓고 그걸 걸리면 굉장히 좀 뭐 난감하다고 하더라고요. 대형 로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경우 많거든요. 전관이고 이렇게 명망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선임을 했는데 코치를 제대로 안 해주시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밑에 소위 어서 변호사님이랑 이제 하청을 맞아요. 하시는데 하청은 아니고요. 하청은 아니고요. 같은 회사니까. 하청은 아니고요. 네. 약간 동일한 그 도제식으로 교육받는 네. 이제 변호사님이신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변호사들은 이제 그 글로 말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말도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법정에 가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임기응변적인 태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제가 갔으면 예를 들면 선임이 갔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떤 상황 그 재판 진행 상황 이렇게 바꿨을 텐데 네. 후임이 가니까 잘 상황을 파악을 못해서 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재판이 방향이 흘러가는 네. 경우가 있어요. 야, 그러면 난감하다. 되게 승패에 관련이 이제 승패에 문제가 그죠. 근데 뭐 생기거든요. 다른 변호사님이 나가는 걸 의뢰인에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나간다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의뢰인분들이 저도 변론에 참석하겠습니다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변호사님들이 엄청 부담감을 느끼죠. 아, 이런 것도 있죠. 약정서에 반드시 변론에는 그 땡땡땡. 땡땡 변호사님은 그것도 참석해야 써야 하는 걸 돼? 조건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좋은 거 있죠. 배웠네. 예. 네, 그런 네. 것도 써야 되는 거야. 단서 조항을. 네. 그러니까. 네. 그 다음으로 친분 있는 변호사와 해당 전문 변호사 콜라보가 최고라고 이거 괜찮은데? 네. 하셨는데, 네, 네. 예, 이건 뭡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변호사님을 좀 아시는 게 좋다는 취지인데 일단 네. 기본적으로 아는 변호사님 계실 때 제가 아는 변호사라고 해서 그분이 모든 분야에 정통하지 않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이분은 나랑 친분이고 되게 신뢰관계가 있어. 예. 근데 모든 분야에 해당 분야에 정통하지 않아. 그럼 이분을 통해서 그의 전문적인 그 식견 있는 변호사님을 이제 선임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뢰인은 이 변호사님을 좀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약간 이 저랑 신분 이 변호사님이 뭐랬죠? 코디네이션을 해주는 거죠. 네, 진짜 이게 맞아? 변호사 서면이 왔는데 어떤 거 같아? 뭐 이런 식의 그런 중요한 사건. 아, 그럼 수임료 두 분 다 드려야 돼요? 좀 약간 이분이 더 많으시니까 더 많이 드리고 이분은 약간 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매우 중요한 사건.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사건이나 네. 회사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좋죠. 일반적이진 조금 아닐 수. 네, 일반적인 알 수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 개인인데 큰 업체를 어디 회사에 양수도를 했다. 근데 이 영업 양수도나 이런 거 할 때 되게 계약서를 촘촘히 써야 되거든요. 예. 근데 내랑 친한 변호사님 할아버지 변호사님이신데 잘 몰라. 옛날 분이시고 계약서 잘 몰라. 근데 이분에 쓰시면 이렇게 쓰게 하면 대충 써요. 그럼 나중에 어마어마한 송사에 휘말리거든요. 이거는 왜 지금 양해 안 구하세요? 네? 나이 드신 변호사님이 다 그렇다고 들릴 수 있죠.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할아버지 변호사님이신데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 죄송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